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9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 이름이 제일 근사하다고 한다면 바로 이 정당입니다. 자유민주당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국가 이념으로 설정한 나라에서 자유민주당, 자유와 민주를 보탰습니다. 자유주의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민주주의가 같이 가야 된다. 자유와 민주, 이 이름을 넣은 정당이 유일합니다. 고영주 변호사가 대표로 있습니다. 이 정당이 요사이 윤석열 후보를 사실상 지원하는 광고를 자주 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당은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뜻을 가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문화일보 사설면에 낸 광고 제목이 새 정권 창출을 방해하는 반역 오적이 되시렵니까? 국민께서 꾸짖어 주십시오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름이 반역 오적의 후보가 되겠는데 김종인, 이준석, 홍준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 김종인 전 위원장이 대선 후보입니까? 무너지고 있는 나라를 살리기 위한 통합, 총력적 협력이 아니라 중심이 돼야 할 진짜 대선 후보가 아니라 김종인이 어쨌다만 보입니다. 심지어 반대당 접촉설도 나옵니다. 몸값 올리게 하십니까? 이를 위해선 상대 진영의 이관계 활용도 불사하십니까? 그간 비례대표만 5번 하셨지요. 이제 보니 그게 진짜 자리 사냥의 교본 아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자존심을 이야기하셨는데 국가와 국정의 위기 앞에서 진정한 자존감,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절박한 국민의 염원 따위는 보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냉소를 얼마나 받으시렵니까? 2. 이준석 대표는 방송인입니까? 대표의 자세를 모르십니까? 내부 중대사를 방송에 나가 미주알 고주알 하며 장단 맞춰주는 게 대표가 할 일입니까? 기울어진 언론의 시각과 기준에 함께하는 게 공당 대표의 자세입니까? 막후에서 성심전력을 다해야지 21일이나 회자되게 하는데 앞장을 섭니까? 자신의 능력이 조직에서 발휘되도록 해야지 본인이 탤런트인가요? 과유불급, 재성박덕, 자중자애의 뜻을 자세하게 풀어드릴까요? 3. 홍준표 전 대선 예비후보는 다시 대통령에 출마했습니까? 선대위 불참 이후로 박근혜도 경선 후 대선판에 안 나타났다고 하셨는데 그건 거짓말임을 알고 계시지요? 청년들과 문답 프로그램을 하면서 당의 얼굴에 대해 버릇없다는 등 하시는데 그게 백의종군인가요? 다시 출마하셨나요? 지지한다는 청년들 중에 위장한 상대당 지지자가 드러난 건 보고 받으셨나요? 선당 후사도 없고 유아 독존으로 큰 지도자가 된 사례가 있나요? 4. 큰 자리 사냥꾼 왕파리와 파리떼들, 작은 자리 사냥꾼들을 국민께서 꾸짖어 주십시오. 망해가는 나라 구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사리 사용만 채우시렵니까? 여기 파리떼라는 말은 김종인 씨가 윤석열 캠프로 모이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하이에나는 이준석 씨가 한 말입니다. 파리떼 하이에나라는 말로 동료를 욕하는 사람은 동물 농장에 보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 말은 이 광고 문안에 없습니다. 5. 절체절명의 새 정권 창출을 방해하는 반역 오적을 자유민주당에 말씀해 주십시오. 취합하겠습니다. 절체절명의 새 정권 창출을 방해하는 반역 오적을 아래 자유민주당에 말씀해 주십시오. 취합하겠습니다. 02-717-1948로 되어 있습니다. 022-717-1948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여기 전화번호에 넣었네요. 02-717-1948 02-717-1948 김종인 전 위원장이 대선 후보입니까? 이준석 대표는 방송인입니까? 홍준표 전 대선 예비 후보는 다시 대통령에 출마했습니까?
근데 이 모든 질문의 방향은 어디로 쏠리느냐면 윤석열 후보에게 쏠립니다. 아니, 윤석열 후보가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이준석 대표의 내부 총질을 막아야 할 것 아닙니까?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지금 당무를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당헌이 이런 사태에 대비하도록 윤석열 후보에게 전권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 문제는 아직 이 순간까지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톱 없다. 그러면 원톱 없다고 김종인 씨한테 이야기하고 같이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잘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용기가 없습니까? 김종인 쪽에서 먼저 그만두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그때까지 시간이 흘러가는 거 아깝지 않습니까? 벌써 20일 협의를 했는데 또 그래가지고 한 10일 더 협의한다? 그러면 한 달을 협의하는 겁니다. 아니, 대선 지금 기간이 10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 한 달을 협의했다. 이게 나중에 윤석열 후보의 패인 1번으로 기록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나쁜 결정보다 더 나쁜 결정은 늦은 결정입니다. 일찍 하는 나쁜 결정은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늦게 하는 나쁜 결정은 회복 불가능합니다. 오죽하면은 오늘 문화일보 이용식 주필이 이대로 가면은 2002년의 이회창 꼴이 난다. 역전패 당한다. 그때 50만 표 차이, 2%포인트 차이로 졌듯이 지금 윤석열이 이회창의 길을 가고 있다. 이재명은 노무현처럼 악착같이 싸우는데 윤석열은 이미 정권 다 잡은 것처럼 마치 여당 후보처럼 행세한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라. 이런 좋은 글을 올렸는데 또 자유민주당까지 이렇게 고마운 광고를 올렸습니다. 이게 참 고마운 광고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까? 김종인 씨한테 아니 당신이 대선 후보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준석 씨한테는 당신이 지금 방송인입니까? 논평가입니까? 라고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홍준표 전 후보와도 마음을 열어놓고 화끈하게 한번 싸우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절박하게 보이죠. 겸손하면서도 절박하게 보이는 사람에게 투표를 합니다. 느릿하게 관료처럼 폼 잡으면서 이제 다 됐다. 이렇게 여유를 부리는 사람을 한국인은 참고 보지를 않는 성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